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적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처음에 다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야말로 정말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어딘가에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결혼의 기억자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정말 주변 지인들이 놀라 자빠질지도 모르겠네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이라는 건 되게 구닥다리 같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내 피가 섞인 소중한 자식을 낳아 길러보는 것만큼 인생의 위대한 경험은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들이 볼 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부담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 희생 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과연 제가 저와 잘 맞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과연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모자람 없이 올바르게 자란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진 이유 중 하나가 제 위로 3명의 언니 오빠가 있는데 셋 다 배우자와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마저도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정적으로 크지는 못했거든요. 게다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형제들마저 다 이혼을 해버리니 저도 모르게 결혼이라는 것에 불신이 생기고 안 좋은 인식이 박혀버린 것 같아요. 물론 가끔가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보긴 하지만 그마저도 다 한때뿐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만 행복한 척하는 거 아닐까? 저도 모르게 의심하는 습관마저 생겼을 정도로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었네요. 그런 저도 세월만은 이기기 힘들었는지 남들이 하나 둘 다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정말 감정적으로 많은 격정의 시기를 거쳤어요. 지인이나 몇 없던 친구들마저도 다들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식에 초대되어 적어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비록 그 모습이 그때뿐이더라도 나중에 이날을 돌이켜봤을 때는 행복한 기억뿐이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게 마냥 행복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이런 행복한 기억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주변에서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한몫했어요. 진이야, 네 사정은 알지만 결혼의 끝이 무조건 이혼은 아니야. 네 언니 오빠들이 그렇다고 너까지 그러란 법 있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 말고 더 늦기 전에 만나라도 봐. 먼저 간 친구들이 저에게 미안해서인지 계속해서 소개자리 제안을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지라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나중이 되니 이러다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2번 정도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주선해준 소개팅을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은 그 2번째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비교적 순수했던 20대 딸랑은 달리 30살이 지나서 나간 소개팅이라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는데 워낙에 까탈을 부려놔서인지
저를 제대로 파악한 친구들이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은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외모 관리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소개시켜준 게 고마울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첫 번째 소개받은 분과는 거리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만남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커버가 되었겠지만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약한 호감만으로 장거리를 극복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두 번째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거다 싶을 정도로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전에도 연애를 활발히 하던 편은 아니라 경험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첫 만남부터 이렇게 여운이 남도록 좋았던 건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먼저 애프터를 청하지 않았으면 저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도 좋았는지 먼저 애프터를 신청해 주어서 몇 번 더 만났던 게 연인관계로 발전이 되었죠. 당시 저는 32, 남편은 36이다 보니 1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채우고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어요. 제가 유독 연애 이야기를 잘 안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정말 기뻐해 주더라고요. 야, 정말? 이번에 진짜 가는 거야? 너 결혼은 절대 안 한다더니 지금 남자친구랑은 진짜 좋은가 보네. 봐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맙다 얘들아. 다 니네 덕분이야. 내 인생의 결혼이라니. 친구들 잘 둬서 결혼까지 하네. 야, 너는 누가 뭐래도 보란듯이 잘 살아. 알겠지?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항상 명심하라고. 알겠어. 잘 살게. 고맙다 진짜로. 그렇게 친구들의 축복 속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은 연애와는 다른 정말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해줬고요. 근데 진이야,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도 많은 거 알지? 나도 연애할 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신랑이랑 엄청 싸우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 잘 버텨야 된다. 나는 그때 잘 넘기니까 신랑이랑 다시 잘 지내는데 그때는 정말 파혼할까? 수십 번도 생각 더 했었거든. 그땐 싸우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나? 의심되는 순간이 많아져서. 근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 너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엔 가장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네 선택에 후회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나는. 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살면서 이렇게 말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거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저는 당시 남편에게 푹 빠져 있던 상태라 남편과 제 사이가 좋은 걸 넘어서 다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그건 바로 집안이었어요. 분명 결혼할 남자는 연애하기 좋은 남자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고 제 결혼 상대로서 최고의 이상형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연애하는 1년간 저도 모르게 싹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랑은 죽도 잘 맞고 다른 조건적인 부분도 참 잘 맞아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 연애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만은 않았던 탓에 남편의 집안이
마냥 화목하지만은 않은 집이란 것쯤은 저도 진작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 진짜 괜찮겠어? 우리 엄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내가 중간에서 정말 최대한 맞겠지만 워낙에 어디를 튈지 모르는 분이라 걱정이 되네.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듣기는 했으니까 거리를 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겠지. 어차피 결혼 준비할 때는 나 통해서 이야기할 일이 더 많을 테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말대로 거리도 좀 두고 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서 잘 케어해볼게. 알겠어. 그럼 나 당신만 믿는다. 남편이랑도 서로 부모님의 성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당시에는 마음의 준비도 많이 하고 시작한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남편네 부모님 집에 인사 가는 날이 다가오니 긴장이 절로 되더라고요. 당일이 되니까 좀 떨리네. 나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내가 평소에 당신 칭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엄마도 내가 장가 가길 바라면 이상한 짓은 안 하실 거야. 긴장 풀어. 알겠어. 그렇게 처음 만난 어머님의 인상은 약간 차가운 편이셨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처음 뵙는 거니 그럴 수 있다. 괜히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추스렸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여기 선물이에요. 아무래도 처음 뵙는 자리라 화장품 선물과 함께 풍성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꽃다발을 본체만 채 안 하고 옆에 아버님께 던지듯 넘기시더라고요. 아무리 성격이 보통 아는 분이라도 이건 마치 예상을 못해서서 살짝 상처받을 뻔했지만 남편이 손을 꽉 잡아주어서 괜찮았어요. 어머님도 그걸 눈치채셨는지 저희가 잡고 있는 손을 빤히 보시더니 테이블에 앉으라고 손짓하시더라고요. 그래, 승원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승원이보다 4살 어리댔나? 네, 맞습니다. 그럼 여자 나이 30이 넘었는데 왜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니? 노처녀가 다 되도록? 딴 건 다 그렇다 쳐도 이 질문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얘랑이보다 4살이나 어린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싸우자고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도 죽기 살기로 성질을 꾹 참았죠. 오빠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일하느라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운 좋게 오빠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좀 그럴만하지. 근데 우리 아들은 너랑은 이유가 좀 다른데? 그동안 손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좋다고 쫓아다닌 여자도 많았는데 얘가 까탈스러워서 다 싫다잖니. 솔직히 하도 좋다는 여자가 없길래 나중에 데려올 여자가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했는데 엄마, 우리 진이가 좀 대단하긴 하지? 난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잘 맞는 사람은 처음 만난다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중간에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어서 중재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급속도로 식어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거기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분 상한 걸 100% 티내지 않기는 힘들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이 나 싫어하셔? 왜 저러시는 거야? 솔직히 나 기분 너무 나빠. 꽃도 정말 비싼 가게에서 제일 예쁘고 풍성하게 구매했는데 예의상 향기 맡는 척도 안 하시고. 미안해.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엄마가 나에 대해서는 좀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누굴 데려와도 눈에 안 차시나 봐.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라. 아까처럼 네가 스트레스 받는 소리 계속 듣지 않아도 되게 내가 잘 막아볼게.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줬어요. 중간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치면 나서서 바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 덕분에 그 뒤로는 감정 상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건지 어머님이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들은 게 많이 없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시니? 아, 저희 아빠는 은퇴하셨고요. 엄마는 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몰라요. 아, 그래? 이혼 가정에서 컸댔지? 그건 들은 것 같다. 아버지는 뭐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그냥 회사원이셨어요. 사실 저희 아빠는 중소기업에서 회장까지 지내시다 은퇴하셨는데 그걸 말하면 혹시나 자랑이라 여기고 못마땅해 하실까봐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회사원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확 식더라고요. 뭐 별로 볼 것도 없는 집안이네. 알았다. 이만 가보고 승원이 너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보내는 게 어딨어요. 시끄러워. 이만 하면 이야기 많이 나눴지 뭘 그래?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은 사이라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 그만 가봐요. 아, 네. 어머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뭐 글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어머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남에게 그런 식으로 하대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 준비 전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더군요. 당연히 그날 스트레스 받았던 것의 불똥은 남편에게 튀었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괜히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오빠,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는 게 죄야?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나도 어디 가면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사람인데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 차라리 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신다고 반대를 하면 되지. 왜 다 결혼 준비하기로 약속하고 인사까지 드리러 간 마당에 이러시는 거야? 내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것도 아니면서? 아니 뭐 막상 만나보니까 별로래? 일단 진정해봐. 엄마 그냥 심술 부리시는 거야. 엄마는 결혼하면 아들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큰형네 형수님이 엄마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예 척지고 사시거든. 큰형은 당연히 형수님 편 들고. 그게 엄마 문제란 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셔서. 당신도 원하면 그냥 결혼 전까지만 엄마 마주치고 그 이후로는 안 마주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응? 날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주라. 그날은 남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온갖 달콤한 말로 달래줘도 기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인사 다녀온 후기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니 이미 결혼한 친구들마저 입을 떡 벌렸어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마저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 진짜 보통 아니신데? 결혼하면 고생 꽤 할 수도 있겠다. 그러게, 나도 그분 너무 괜찮으신데 왜 이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계신가 싶었는데 어머니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아, 그 생각은 미처 못 해봤네. 나 진짜 애결혼하는 게 맞아? 괜히 했다가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아, 이제야 너한테 결혼할 마음이 생겼는데 하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러셔서
좀 불안하긴 하다. 괜히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만 더 박힐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놓치기도 아깝지 않아? 신랑이랑 잘 상의해봐. 그래도 신랑이 나서서 계속 중재하려고 하는 게 어디야. 난 남편이 결혼 초에 그런 피곤한 건 자꾸 쏙 빠지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거든. 적어도 너넨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다. 맞아. 오빠도 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 근데 내가 원래도 결혼에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오빠랑 꼭 결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다 이혼했잖아. 나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파악해버렸는데 다 알면서도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닌가 싶어.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집도 많던데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면 어차피 이혼할 거 끝을 알면서 왜 결혼했나 싶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아니라 남편이랑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가 우리 많이 의지하니까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랑 얘기해봤자 너한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 단순하게 헤어져라 아니면 참고 결혼해라 둘 중 하나인데 너한테 특별히 와닿는 게 있겠어? 맞아. 혼란스럽겠지만 이건 신랑하고 얘기해볼 문제지. 사실 시댁이 그렇게 이상해도 신랑이 중간 역할 잘하면 그렇게 시달릴 일도 없어. 물론 결혼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너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생각 들게 하는 남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야. 우리 나이 차서 눈도 높아질 대로 높아졌잖아. 시댁만 빼면 남편한테 별로 흠잡을 것도 없는데 놓쳤다가 후회하면 어떡해? 잘 생각해봐. 저한테는 워낙 제가 당한 일이 크기도 하고 이미 결혼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시댁을 겪어본 애들이니 학을 떼며 결혼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구들은 신중히 결정하라며 다독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제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 처음이라 어떻게든 이 결혼이 무사히 성사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의 응원과 어떻게든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려는 남편의 노력으로 결혼 준비는 엎어짐 없이 진행이 됐어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니 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욕심을 부려서 취향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게다가 직장 일까지 병행하면서 하려니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피곤했던 건 예비 시어머님이었어요. 보통 결혼 준비 때는 서로 집에 인사 갈 때랑 상견례 때를 제외하면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저는 한 번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번호를 교환당해서인지 그 뒤로 틈만 나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바쁜 척 몇 번 안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밤중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전화 때문에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시간에 전화 올 일이 별로 없다 보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놀라서 허둥지둥 받으면 딱히 별일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네가 낮에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바쁜가 하고 밤에 해봤지. 넌 왜 이렇게 낮엔 연락이 안 되니? 밥 먹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끝나고 또 회식했고 하다 보니 회신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낮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냥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해봤다. 아,
오빠가 이야기 잘 안 해주나요? 걔는 아들이잖아. 아들들은 원래 이런 거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니 뭘 알아낼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들이 괜히 며느리한테 전화 거는 줄 아니? 확실히 같은 여자가 편해. 새벽 2시에 그런 소리를 듣는 대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같은 여자가 편하다니. 저는 어머님 불편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귀찮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어찌나 힘들던지. 상도덕도 없이 새벽에 전화해서 쓸데없는 얘기 들어드리는 것도 그 말로만 듣던 시월드인 건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제가 내일 출근 때문에 일찍 일어나 봐야 해서요. 회사 일정상 중요한 날이라 컨디션을 좀 챙겨야 해서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다음에? 언제? 시간 나면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릴게요. 언제라고 확답을 드리기엔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요. 일정 보고 연락 드릴게요. 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네? 너 지금 그럼 나보고 네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거야? 고작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어본 걸 가지고 내가 기약도 없이 오매불망 네 전화를 기다리라는 거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어머님. 걱정하실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하고 끊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됐다.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CM이 전화 받는 게 싫은 티를 팍팍 내면 나중에 결혼해서는 어쩌려고 그러니? CM이랑 며느리 사이가 어찌 편하기만 할 수 있겠냐마는. 적어도 결혼 전에는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하고 싫은 티라도 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큰 며느리랑 다를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네. 내 다시는 연락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오해세요. 그때 그냥 그렇게 삐치든 말든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그땐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었고 아직 결혼도 전인데 시어머니와 관계 틀어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회신을 드려서 기분을 풀어드렸어요. 그 기분 풀어드리는 데만 2시간을 통화했는데 그러고도 다 안 풀리셔서 다음 날도 1시간을 통화했어요. 정말 다른 일로도 바쁜 와중에 감정적으로 소모가 심하니 죽겠더라고요. 어머님 기분이 풀렸을 때는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버린 상태였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은 정말 기분이 풀리셨는지 제 퇴근 시간쯤에 맞춰 꼭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은 없었고? 네, 어머님. 저야 어지간하면 별일은 없죠. 어머님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는 내가 전화하면 꼭 그렇게 묻더라.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전화했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랑도 그렇게 매일 통화를 안 하는 데다 용건이 있어 전화를 한데도 불편한 사이에 용건 없이 전화를 매일 거시니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 번호가 뜨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오빠가 막아준다며 왜 안 막아주는데? 내가 벌써부터 시집살이 해야 돼? 지금도 이러시면 결혼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우리 부모님이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 본 적 있어? 또 전화하셨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엄마가 아직 너한테 전화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 일단 엄마 번호 좀 차단할래? 내가 어떻게든 둘러대볼게. 장난해? 차단하면 바보도 아니고 다 알지. 그냥 어떻게든 전화 좀 그만하시게끔 해줘.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도 노력 정말 많이 했어. 엄마한테 좋게도 말해보고 나쁘게도 말해보고. 그냥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돼? 결혼 전에는 괜히 비위 거슬렀다가 반대하시면 서로 피곤해지잖아. 내가 결혼한 다음엔 어떻게든 안 엮이게 해줄게. 당시 남편에겐 저를 타이르는 게 최선이었겠지만 그땐 그게 얼마나 무책임해 보였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그렇게나 강조하던 중간 역할이란 걸 남편이 과연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난 솔직히 이 결혼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당신이 나랑 어머님 사이를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어머님이 결혼해서도 나 며느리라고 대놓고 괴롭히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해. 내가 왜 이런 불필요한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지금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없자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면 이런 일 없게 해주겠다고. 지금부터 없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그런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 제발 진정해봐. 엄마 성격이 워낙 드세서 어디를 튈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은 좀 우리가 맞춰드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어쩔 거야. 그냥 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엄마가 끼어들어서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적극적으로 못 말리는 거야. 내 입장도 한 번만 헤아려 주라. 지금에 와서는 제가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 당시보다 훨씬 성향을 더 잘 아니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저런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남편이 저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풀면 그만이었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양쪽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급기야 남편은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저를 위해 우선 식부터 올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좋다는 약속까지 해줬어요. 당신이 나를 못 믿겠으면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때 혼인신고 할지 말지 결정해.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나쁠 게 없는 제안이라 받아들였고 그렇게 혼란과 불안 속에서 중간에 몇 번이고 엎어질 뻔한 결혼 준비는 막바지에 달했어요.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해도 예단 한복 맞추는 날은 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급한 일정이 생겨 호출되는 바람에 어머님과 단 둘이 한복을 고르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한복은 꼭 여기서 맞추고 싶다고 강조하셨던 청담동 한복샵이 있어서 미리 가격을 알아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허영심인지 한복은 여기서 꼭 맞추고 싶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건물이 뭔가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아주 예전에 아빠를 따라 와본 적이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기억을 더듬기도 전에 잔뜩 신이 나신 어머님께서 한복 고르는 걸 봐드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금방 그런 사실은 까먹었어요. 어머님, 너무 예쁘신데요. 이걸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 예쁘긴 한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색상은 아니라서. 저게 더 화려하고 좋지 않나? 어머 고객님, 저건 색상이 워낙 튀어서 예단용 한복으로는 잘 안 나가요. 보통은 며느님이 골라주신 저런 색상으로 많이들 하세요. 아, 뭐 내가 남들이랑 아주 똑같이 입어야 하는 거야? 이왕 큰돈 들여 한복 한 벌 짓는 건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지. 그럼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차분한 색상이라 고급스러워 보여서 많이들 입으시거든요. 이런 건 또 너무 칙칙하지 않나? 내가 얼굴이 원체 밝은 색상이 잘 받아서? 아니에요. 대보니까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싫다니까 저런 색은. 어머님은 한복 한 벌 고르는데도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비 맞추다 저는 금방 지쳤고 직원분만 진땀을 흘리시더라고요. 한참을 혼자서 한복 가게 안을 누비시다가 고른 디자인을 보고 저랑 직원은 동시에 표정이 굳었어요. 나 이게 마음에 드네. 나 이걸로 할게. 색상도 훤해 보이고 아주 청순해 보인다. 어머님이 고른 건 레이스처럼 수가 놓여진 흰 저고리에 연분홍빛 치마였어요. 어머 고객님, 그건 신부들이 입는 예식용 한복이에요. 예단 한복으로는 잘 안 써서. 아니, 신부들은 어차피 드레스 입는데 뭐 어때? 나도 이런 색이 잘 받는단 말이야. 뭐 꼭 예식용 예단용이 따로 있는 거야? 한복이 거기서 거기지. 난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딴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걸로 할래? 진짜 개념 없이 신부용 한복을 입겠다고 오기는 통해 직원분께서 제 눈치를 보며 말리시느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 청소하러 들어오셨던 분이 저희 대화를 엿들었는지 갑자기 끼어드시더라고요. 거참, 며느리가 입어야 될 한복을 자기가 입겠다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어딨습니까?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짠하네.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데 예식용 한복 입어서 뭐 하시게? 그런다고 신부보다 돋보이지도 않아요. 뭐라고요? 갑자기 속 시원하게 나서서 편들어준 분이 고마워서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바로 마주치고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저희 아빠셨거든요. 아빠, 여긴 웬일이세요? 세상에,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있는 며느리가 너였냐? 사돈어른? 사돈어른께서 왜? 어머니는 불쾌한 얼굴로 저희 아빠를 빤히 보셨어요. 아빠께서 청소도구를 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모습이긴 했거든요. 뭐죠? 분명 상견례 때만 해도 회사 은퇴하시고 일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하찮은 일 하시는 분이셨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은퇴했다더니 말로만 그런 거였냐고요. 회사를 다닌 적은 있긴 하시고요. 참나, 이런 차림으로 만났다고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게 생겼나요? 우리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는데 안 그래도 이혼 과정에서 큰 거 못마땅해 죽겠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아주 크게 반대했을 거예요. 내가 뭐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피차 자식 있는 입장인데 부모 마음 다 알잖아요. 귀하게 키운 내 자식 좀 더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거. 뭐 아직 식장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쪽에서 아주 작정하고 속이신 건데 더 하실 말은 없는 것 같고. 없죠, 이 결혼. 뭐라고요? 지금 그 말 다 책임지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후회는 사돈께서 해야죠. 아니, 결혼을 엎을 거니까 이제 사돈도 아닌가? 이봐요 아저씨. 그러게 사람을 속였으면 조용히 하던 청소나 마저 할 것이지 왜 남의 집 일에 굳이 나서려다가 이 꼴을 당해요? 당신 따님이 지금 우리 집에 어떻게든 빨대 꽂을 수 있었는데 아저씨 오지랖 때문에 딸 인생까지 망친 거니까 상황 파악 제대로 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진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언성을 높이길 이 아저씨가? 그만하세요 시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원도 말리더군요. 오해는 무슨 오해? 이거 안 놔? 잠시만 진정하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빠가 이 건물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 내가 왜 이딴 변명을 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아빠가 왜 갑자기 여기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의문이라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끝을 흐리니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님께서 제 말을 단칼에 끊어내시더라고요.
약간의 몸싸움까지 생기니 당황하신 한복가게 사장님께서 건물 경비원을 부르셨어요. 허겁지겁 달려오신 경비원께서 한 대 뒤엉켜 있는 저희 셋을 떼어내신 후에야 어머님의 흥분이 좀 가라앉았어요. 아, 정말 내가 살다 살라 별일을 다 겪네. 어머님이 못 이긴 척 투덜대시는데 저희 아빠 얼굴을 확인하신 경비원분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아니 사장님, 이게 얼마 만에 뵙는 거죠? 여긴 웬일이세요? 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반가워라. 그래, 내가 자네 여기서 일하라고 했었지? 일은 할만한가? 덕분에요. 그때 억울하게 회사 나가고 저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뭐 내가 한 일이 약소하지. 아닙니다. 일자리 알아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 어머님께서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희 아빠와 경비원분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두 분은 왜 싸우신 거예요, 회장님? 이 아줌마랑 아는 사이세요? 그게 예전 사돈 사이야. 예전 사돈 사이요? 원래 이 아줌마 집에 딸 시집 보내기로 했었는데 방금 파혼하기로 결정했어. 네? 방금요? 왜요? 오랜만에 건물 들렀다가 청소 이모님 만났는데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길래 얼른 병원 가시라고 운동도 할 겸 일 좀 돕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청소 일한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싹 태도 돌변해서 막말 퍼붓는 게 아주 무섭더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인선 파탄 난 집에는 우리 딸 절대 못 보내지. 와 세상에. 아줌마 진짜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회사 일 하시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살뜰히 챙기시고 정말 살면서 이런 분을 못 봤는데 복을 발로 걷어 차셨네요. 아니 잠깐만 저기 제가 오해를 했네요. 사돈어른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니 일단 사과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아빠의 옷깃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회장이었다는 걸 아니까 또 태도가 바뀌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불쾌하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나는 사돈이 그렇게 직업에 따라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 결혼은 나도 원치 않습니다. 아까 사돈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었던 걸로 하죠.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식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 않나요? 이왕이면 좋은 직업 가진 부모 밑에서 큰아이를 제 아들의 배우자로 삼고 싶은 게 당연하죠. 사돈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면전에 대고 무안 주고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식장에 며느리나 입을 예식 한복을 입으려고 우기질 않나? 사돈 진짜 인성을 다 봐버린 이상 이 결혼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해? 너도 얼른 따라 나와. 네 아빠. 아 진이야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봐라. 사돈! 사돈! 저와 아빠를 다급히 붙잡는 손길은 아빠의 눈짓 한 번으로 경비원 분께서 떼어내셨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애걸복걸 매달리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빠께서는 정말로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시어머니만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싹 달아났지만 그동안 노력해준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서 쉽게 결정 내리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이 어머님을 데리고 집에 찾아와 저희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진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엄마께서
경솔하게 무례를 저지르신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시어머님은 그리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남의 집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표정이 말도 아니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해둔 건지 찍소리도 없이 같이 잘못을 비시더라고요. 아빠는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께 저에게 일절 터치를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다시 허락하셨어요. 언제든 어기면 이혼이라고 으름장조 제대로 놓으셨죠. 어머님은 자존심이 제대로 짓밟히셨는지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편의 노력 덕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결혼 준비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터치도 없고 남편과는 연애 때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참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끼리 서로 개인만 없어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은 집에서 며느리를 가만 안 두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부모들이 지나친 간섭과 자식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저희도 저희 나름으로 효도하고 살 텐데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